네,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와 테슬라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는 거의 임박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프로덕션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벌케이님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기업인데 요즘 참 안타까운 소식. 어제 제가 이걸 못 만들었는데 매일매일 만들려고 하는데 연말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매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거 그래도 자주 만들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엄연히 이건 취미의 영역입니다. 어제 주식이 4.7%, 저는 5%에 넘게 내리지 않으면 주식 얘기를 안 하는데 장후까지 하면 5%를 넘겼더라고요. 간당간당 하더니 결국 5% 넘게 내려서 와 이제는 150불을 보는군요. 이에 대해서 트위터에도 말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정치라든지 그 트위터 어카운트라든지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테슬라는 The executing better than ever입니다. 진짜 어느 때보다 엄청 잘하고 있는데 Federal Reserve Bank FRB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라는 점. 근데 이제 쉐어홀더들은 트위터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직설적으로. 이 밑에 이제 댓글이라고 하나요? 여기 달린 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게리 블랙부터 해서, 거기까진 다 수위가 노멀한데, 그것도 다 얘기하겠습니다, 말로. 그러니까, 페드는, 그쵸. Fed hasn't helped. 하지만 이제 트위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쉐어홀더들은 그런 걸 많이 걱정한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난 방금 전에도 기가 텍사스 프로덕션 프로그레스에 대한 미팅을 끝내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Security Analysis 101이라서 리스크 프리. 지금 트레저리 비율이, 그러니까 국채. 여기가 훨씬 만약 동일 이자면은 더 안전한 쪽으로 돈이 몰려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자율이 엄청 높으니까요. 인트레스트 레이트. 옛날에 비하면. 지금 배당 주는 그래서 좀 쳐다보기가 힘든, 그냥 브로키지 어카운트에만 넣어도 이제는 4% 이런 게 보장해주는 시점이니까. 그런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이 밑에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있죠. 그래서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나, 그리고 테슬라가 성장주라는 걸 고려해도 내려간 건 사실이나 너무 내려갔다라는 거죠. 다들 하는 얘기가 거의 그냥 추풍 낙엽같이 어느 주식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규모에 있는 주식들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그냥 충격을 맞았는데, 그렇게 기여한 거에 80%는 다 이분이죠. 일론 머스크. 한번 파실 때마다 수조 원을 폭탄 투하하시는데, 당연히 이런 원론적인 얘기 이해는 하지만 이걸로 자꾸 물타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트위터에 그건 아니죠. 다들 그 밑에 대부분의 여론은 당신이 팔아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걸로 그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EO이자 대주주가 무슨 한두 푼 아니 몇 천억이라도 팔면은 그건 넘어가겠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넘게 수십조를, 그리고 한 번 팔 때마다 무슨 뭐만 팔면 수조 원씩 파는데, 그게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200불 이하로 내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내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근데 이제는 항상 우리는 CEO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시장이 진짜 안 좋아서 확 내려간 건지, 아니면은 또 던졌나? 자꾸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Executing better than ever는 사실입니다. 정말 딜리버리를 최고치로 찍고 있고, 물론 이제 트로이 테슬라이크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좀 틀리지만 이분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중이 떠중이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 데이터 그냥 결과값만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로그라고 해서 오더가 점점 줄고 있죠. 근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은 내년에는 결국 수요가 반등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고용을 제외하고,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할 텐데, 멕시코 얘기랑 해서. 고용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원자재나 이런 것들 가격들은 리튬을 제외하고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리튬도 천년만년 높게 있을 수는 없겠죠. 결국은 내려갈 텐데, 그런 경기 침체, 수요 둔화로 인해서 지금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는 소비 심리가 지켜보게 되죠.
기억 내려갈 것 같은데 뭘 굳이 그렇게.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계속 깎아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쉽게 10,000 그러니까 10,000마일 놓치신 분도 계실 텐데 며칠 차이로 그것도 안 되니까 연말 푸시하려고 또 그것까지 얹게 되는. 좀 며칠 전에 오더한 사람은 그냥 주지. 참 테슬라가 좀 서비스가 좀 그런 면들이 좀 아쉽죠. 내년에 텍스 크레딧이 나오는 거 보고 상황 보고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가장 받을 게 유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바로 사야 되나? 한두 달만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냥 그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익도 중국의 4분기는 뉴 레코드를 기록할 거고 수출 역시도 레코드를 기록할 거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좀 수요가 특히 수요가 이제 감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테슬라만 위기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변을 항상 봐야 된다 그랬죠. 주변에 매년 자동차 회사들 새 모델 내놓는다 더 좋은 거 나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년 넘게 이걸 하면서 그 얘기는 매년 당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고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럼 더 말해봐야 너무 가슴 아프죠. 한국 기업으로. 근데 ID3, ID4 나오면 뭐 세상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미국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폭스바겐, 뭐 타이칸도 마찬가지고요. 포르쉐도.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차 자체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저는 제 투자 철학을 믿으니까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에게 정말 이런 결과만 보지 말고 백로그의 전반적인 것만 보지 말고 상세 데이터들 더 상세한 것도 있는데 재미난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을 때 또 여전히 유럽의 수요는 견고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린 웨이브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가 고정적으로 팔리는 면이 있는데 테슬라의 경쟁력이 여전히 제가 차를 보더라도 압도적이고 마진이 가격을 언제까지 저렇게 높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내릴 만한 조금은 여지도 그러니까 내린다 할지라도 마진이 그렇게 손상당할까. 다른 회사들은 아예 돈을 못 버니까요. 지금 팔아서 돈 버는 거의 유일무이한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뭐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팔면 돈이 안 된다 그랬죠.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이유가 벌금 안 주려고 하는데 제가 EPA 얘기도 했었죠. 테슬라의 위치는 견고하고 유럽은 그런 경기 위축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보시면 그럼 텍스 크레딧 때문도 있고 지금 줄기차게 내려 꽂고 있는데 유럽은 완만하게 상승세를 물론 경기 위축에 대해서 좀 하락했지만 여전히 유럽에 대한 이런 수요는 견고하기 때문에 중국 공장이 글쎄요 쓴다는 얘기는 좀 그 수요 둔화랑 겹쳐서 블룸버그나 로이터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트로이 테슬라의 세부 정보를 보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안 팔려도 수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 없고 원자재 가격이 리튬을 제외하고는 내리꽂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터리 회사한테 당연히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잘린 사람들한테 세버런스 패키지도 안 주려는 듯한 지금 법률적인 모든 원가 절감하려는 걸 보이는데 배터리 회사들한테 압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들 이렇게 경기 위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 깎겠다고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지금같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마진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동차 회사로서는 어마무시한 마진을 보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파워, FSD 베타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은 지금 거의 뭐 멕시코에 이제 기가 팩토리를 질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좀 더 확장돼서 제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렇게 멕시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확장해서 그거 가기 전에 테슬라 세미가 이미 펩시로 지금 디플로이 되고 있어서 보니까 벌써 꽤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대까지는 내년에는 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사용 후기입니다. 그 테슬라가 발표한 자료고 펩시가 이미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보니까 425마일 그러니까 684km를 뛰었는데도 배터리가 꽤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425마일 뛰고도 20%나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500마일은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로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얘기를 한 게 소다를 싣고는
저거죠. 그러니까 음료. 그러니까 그 물 배달이 제일 힘들죠. 이 뒤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는 100마일만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100마일만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루트에만 쇼르 트립에만 투여를 한다라는 거죠. 짧은 거리에만.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해석돼서 지금 뭐 100마일밖에 못 가나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거운 걸 실었을 때에 대해서 아직 배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적당한 평균적인 로드에 있어서는 500마일은 좋게 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뛰고도 20%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멕시코랑 기가 오스틴의 그거를 세미로 갈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초로 대량으로 지금 디플로이 되는 전기 세미 트럭이라고 이미 뭐 프로토타입이나 소량 인도한 회사들은 있지만 지금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염두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자율주행까지 하면은 얼마나 혁신적일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은 참 대단한데 최근에 그 CEO의 행동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테슬라가 이때 이렇게 내놓은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조금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 세미 트럭이 지금 다 캘리에만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금 루트를 보면은 세크라멘토나 요쪽에다가 지금 펩시가 투여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클래스 A 트럭의 보조금이 뭐 한 거의 2억 가까이 주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하면은 2억 좀 넘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조금 타는 귀신이기 때문에 아직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거는 일단 자동차 회사들은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테슬라도 그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뉴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켈리 다음으로 지금 뉴욕에서도 클래스 A 트럭에도 근데 이게 딜을 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는 주에서 수를 계산하고 보조금을 살포하더라고요. 켈리나 뉴욕 쪽에 이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물류 회사들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로 에미션 클래스 A 트럭의 보조금을 살포함으로써 친환경도 챙기지만 이제 자기 주에 이런 물류 회사들을 좀 더 끌어당기려는 뭐 그런 목적도 조금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적거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네바다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 훨씬 적으니까 그렇다라든지 뉴욕도 주변에 그런 싼 기름값이라든지 거기에 많이 물류 회사들이 본사를 포진해 있는데 이런 걸로 노리는 거죠. 자, 다음은 약간 정치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페드 얘기를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기가 멕시코 이게 참 놀라운 게 테슬라가 자동화를 꿈꿨지 않습니까? 생산에 있어서. 근데 결국 멕시코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테슬라 봇이 투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투여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의 프로덕션이면은 미국에서도 가능하겠지만 테슬라는 끊임없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이렇게 포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결국은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의 생산성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토요타가 45만 대 맥시멈으로 생산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 뭐 60만 대, 70만 대, 중국에서는 더 100만 대 스케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전기차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도움이 있었겠죠. 근데 전기차 이렇게 만들기 쉬우면 왜 다른 회사들은 지금 뭐 GM 같은 경우는 볼트 한 2만 대 좀 넘게 파나요? 포드도 막이 한 2만 8천 대? 왜 많이 안 만들까요? 그게 양산이라는 게, 뭐, 물론 배터리 가격이 무지막지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걸 양산이라는 건, 그걸 모든 걸 아우러서 뚫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점. 테슬라도 이런 폭발적인 결국 생산량을 늘리려면, 사람을 많이 투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지금 레이버 마켓에서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이 폴라라이즈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부터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지금 AI라든지 자동화의 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루틴한 잡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매뉴얼이지만 넌 루틴한 거, 그러니까 반복 작업이 아닌 거는 정말 꾸준히 늘어갑니다. 학력이 낮이더라도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인투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게 기술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줍잖은 진짜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확실한 그 손기술이 있으면은 점점 몸값이 왜냐면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또 숙련도도 올라가니까 그냥 자기 주변에
이 일이 자동화가 될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 낮아도 몸을 쓰더라도 그게 어떤 일정의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흥행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줍지 않게. 근데 이게 분명히 자동화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내려가는 추세고, 그리고 단순 생산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타격이 큰데 이게 엄청 내려 꽂는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AI나 자동화의 그런 혁신 때문에 그쪽 분야 잡이 날아가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까지 또 왕창 날아가지 않고 테슬라 같이 생산량을 훨씬 늘리려고 하면은 사람의 투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조적으로 헬스케어는 앞으로 2031년까지 앞으로 자동화하기 힘든데, 컴퓨터나 뭐 mathematical application, 뭐 R&D죠. Research and Development, 당연히 그건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학력의 연구직들은 뭐 앞으로 유망한데, 단순 노동에 있어서도 그게 다 대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특히 헬스케어 쪽이나 여기 퍼스널 케어나 서비스 어큐페이션은 지금 그 페드가 보고 지금 노동시장이 강한 이유가 다 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게 로봇으로 대체가 안 되죠. 노인분들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것들이, 심지어 여기는 푸드 프로페셔널이나 서빙 릴레이드 어큐페이션도 앞으로도 좀 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인력난이죠. 지금 여기 주변에 여전히 제가 계속 얘기하는, 심지어는 인앤아웃조차도 아직도 하이어링 한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정치권을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지금 경기 지표는 다 안 좋은데 페드가 계속 저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고용이 화랑인데, 이민자가 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여전히, 그러니까 기형적인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고용은 여전히, 그러니까 매년,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매년 100만 명 우리나라 광역시급으로 이민자를 받는 나라라서 이걸 쪼그라뜨리니까 고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소득이 요즘 지지자들이 백인의 저소득층의 학력이 낮은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미그레이션이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민자를 안 받아야지 인력 수급이.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고학력이나 미국에 꼭 필요한 인재만 받았는데, 어찌됐든 미국도 지금 사실 그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눈 감아주는 게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어도 노조나 이런 분들은 직격탄을 먹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버럴리 미국의 국민들은 아이솔레이셔니즘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고립.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 어떤, 많이 힘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경찰 국가라는 지위라든지 군사력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제 댓글에 보더라도 비판적이나마 힘이 약해진 건 사실이나, 여전히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군가 대체를 할 것인가, 여전히 그 대체 국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 진퇴양난 싸우다 보니 여전히 미국의 위치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페더럴 리저브가 어떻게 하냐를 왜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미국이 약해졌다 그러면서도 이것도 이율배반적으로 그 나라 금리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목매달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까? 그만큼 여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건데,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결국은 오버럴리, 올버러는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일변도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IRA법 때문에 여러 지금 동맹국가들이 짜증내하고 있죠. 그런데 참 이런 상충되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고, 이게 정치인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쳐서 그랬더라기보다는 여전히 오버럴리 미국 국민들이, 결국 미국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됐고, 특히 이미그레이션을 막게 되면은 고용이, 그쵸, 유입이 안 되니까 엄청 화랑이죠. 경기는 다 꼬그라지는데, 그러니 여전히 금리는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 배경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